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오늘은 내가 알게 될 나에 대해서 조상신의 메시지 타로 준비해봤는데요. 내가 알게 될 나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체험하게 될 내 모습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 체험하게 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리딩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분들 펜타클 3 그리고 컵 9번 나란히 뜬 게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개인으로서의 힘이 막강하신 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지금 이 첫 번째 펜타클 3번 카드도 사람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혼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컵 9번 카드도 가질 걸 다 가져서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본인은 나름대로 뭔가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레벨이 떨어지는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소리예요. 뭔가 나 자신이 주가 되는 창작물,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예술가, 언변가, 사업가,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창의성과 영감이 뛰어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유무형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걸로 소득을 크게 벌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아니면 혹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게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남들한테 환상을 품게 하는, 판타지를 일으키는 뭔가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와 꿈을 갖게 해주는 무언가도 좋은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본 분들은 카드가 지금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이 떴어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타고난 재주도 좋고 상상력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본 분들은 원하는 걸 갖고도 허망한 기분이 들기가 쉬워요. 왜냐면, 또래에 비해서 비교적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기와 주목이 따라요. 선택받거나 상을 받거나 이름이 불리거나 여럿이 있을 때 또 자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견제하고 좀 쟤는 뭔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좀 순수한 응원의 눈길, 도움의 손길이 살면서 적다고 느끼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독 엄격하고 내가 실패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얼음판을 걷듯이 늘 긴장하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곤두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쟤는 뭔데, 제가 뭐 그리 대단한데 라는 말 뒤에 붙는 다른 말은 걔 그 정도는 아니던데 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던데 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항상 있었을 것이다. 네, 하지만 그것이 모순되게도 또 나를 되게 강하게 만든다는 거,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 일본 분들 또래에 비해서 비교적 앞서간다고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또래에 비해서 성숙하고 좀 남다른 평정심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거든요. 그동안 큰일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이 볼 때는 단단하고 꿋꿋해 보이는 면을 또 많이 동경하고 롤모델 삼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일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막상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결핍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좀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고 모든 게 가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좀 잦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염세주의, 허무주의적으로 흐르는 본인이 싫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나도 좀 평범하게 순수하게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치만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큰 장점, 따라하지 못할 부분 같은 것들이 일반 분들 본인한테는 정말 큰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이게 한마디로 좀 양날의 검이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튀는 부분, 그러니까 뛰어난 부분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거를 감추고 이제 노멀한 컨셉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삶이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시게 돼요. 그냥 한 가지 길로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가지만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진로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내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가능성들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또 애초에 머리가 좀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스스로 계속 의문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시려는 노력을 반복하니까 그냥 마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으면서 언젠가 누군가 나 도와주길,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길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가 돼요.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그만큼의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성장통 카드가 뜨기도 했는데 일본 분들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 하나 봤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애초에 부모님부터가 타고난 환경부터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뒤로 가기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 분들은 이건 뭐지? 나 왜 그동안 이거 몰랐지?
나도 해볼까? 그냥 이렇게 바로 뻗어나가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그 남다른 실행력,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 도전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운이 좋은 사람, 애초에 재주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답답하고, 또 본인처럼 본인만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제 한심해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수성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열심히 혼자 잘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게 되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그 자리까지 갔어? 어떻게 그거 했어? 이렇게 일반 분들한테 궁금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일반 분들은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냥 노력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하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지인들, 뭐 일본 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따지고 보면 존재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뭐 휘둘리고 스스로 좀먹히고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본인의 내면을 또 외면을 갈고 닦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카드도 창의력 부적이거든요. 쨍쨍하게 해가 타오르는 창의성, 예술성, 뭔가 만들어내고 나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창조적인 능력들 강조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잘못 든 길도 내 길이다, 이런 말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때도 많고, 아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할걸 후회되는 순간들도 많고, 또 창피하다는 이유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느끼는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렇게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길에서 또 새로운 걸 깨우치고 낯선 경험을 통해서 숨겨진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싶어도 지나고 보면 다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 말이 유독 좀 적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헬로, 그러니까 인사해라 라는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 뭔가 새로운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놀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안녕? 이번엔 너야? 재밌겠네? 그냥 이렇게 좀 놀이하듯이 살아가라는 건데, 일본 분들은 시련을 딛고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더러운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깨끗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모순적이긴 한데, 일본 분들이 겪었던 그런 힘들고 안 좋았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다 좋게 작용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은 불행조차 컨텐츠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 자체가 그냥 컨텐츠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 힘든 경험을 오히려 이용해라 라고 얘기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뒷담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궁녀들이 모여서 뭘 제잘제잘 떠들고 있어요. 제가 어땠대, 뭐 제가 어쨌대, 정말로 그랬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고 와전되어 가는 현장인데요. 멀리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일본 분들이에요. 이 카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말도 많이 돌게 되어 있다, 탈이 나는 것도 당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 제가 아까 사람들이 일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부분들, 또 그 때문에 일본 분들이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기가 어렵고 인류애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추려 말하면 구설수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중심에 안 있기가 또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목 안 받고 사는 게 주목 받고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내가 뭐 크게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상황이 오히려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계급차로 받아들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카드에서도 보면 궁녀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고, 이 궁녀들을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궁녀들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일 거거든요. 그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곳에 모여서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오히려 그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나 자신을 더 고귀하게 여겨줄 수 있게 돼요. 지금 일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쓰는 에너지를 아끼고 아껴서 본인을 더 귀하게 대하는 데 쓰라 라는 말이 건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오늘은 내가 알게 될 나에 대해서 조상신의 메시지 타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될 나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체험하게 될 내 모습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 체험하게 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 분들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재주가 많은 분들이다 얘기가 돼요. 뭐가 됐건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기질,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재고 따지고 고민하게 되는 모습, 또 뭔가를 새로 손에 넣고 싶다고 느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놓기가 싫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열거되는데, 이거는 이번 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 선택지들이 주어지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한 명만 오지 않을 것이고, 진로나 일에 관한 문제라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다 스위치가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하나를 고르는 게 곤란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이 하나로 뚜렷할수록 욕망도 하나로 커지는데, 이번 분들은 다양한 결핍과 거기서 뻗어나온 다양한 욕망들이 열거돼요. 즉 야망이 크신 분들, 삶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실 분들이라고 해요. 지금 카드도 봐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카드 둘 다 인물이 동전을 만지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손에 동전이 이미 있는데도 또 다른 동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고통은 이번 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는 굉장히 갖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가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지는 사람이 스스로 한정돼 있고, 그거를 갖는 게 오히려 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너 그거 어떻게 가졌어? 하면서 대단하게 취급받는 그런 뭔가를 욕망하게 되는 부분이 이번 분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기가 쉽다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분들은 그거를 결국에 가지실 분들이에요. 가지는 것 자체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결국 가지거든요. 이걸 못 가진다 한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가져서 이제는 이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걸 못 가져. 네가 못 가지는 걸 이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 이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갖고 나서 이번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정말 욕망하던 대상을 손에 넣고 나면 그 성취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를 괴롭게 할, 두 번째로 너무 또 갖고 싶어 미쳐버릴 그럴 무언가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의 띠를 반복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지옥과 천국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이번 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카드에서는 어차피 너에게 올 것들은 정해져 있다.
네가 원하는 것 중에 네가 정말 가질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결국 네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스스로 쓸데없는 집착과 괴로움의 늪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추가적인 조언이 건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분들이 원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일 때가 더 많다고 얘기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물질적인 무언가보다 손에 뚜렷이 잡히지 않은 실체 없는 추상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나조차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에 별로 흥미가 없고 화려하고 환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쏠린다든지 일상 너머의 것, 그 너머의 건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는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정이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결점 하나를 보면은 바로 정이 떨어지는 왜냐면 그만큼 나의 이상형이 명확하니까 이상향이 명확하니까 나는 일상 같지 않은 일상과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원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리딩 듣는 분들 여자분들이라면 처연하다, 사람 자체가 분위기가 있다, 보호본능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늘 쓸쓸함을 품고 사는 사람 같다. 반면에 지금 펜타클 카드가 많이 뜨기도 했는데 이번 분들 금전 재물에 관해서는 흐름이 아주 좋다고 얘기가 돼요. 본인의 자리, 또 본인만의 사업장, 사무실 같은 게 딱 있으실 분들이고 돈을 많이 버실 분들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리딩하는 번호들 중에 이번 분들이 가장 돈과 연관이 깊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공계 계열이거나 애초에 돈을 좀 굴리는 일, 돈을 다루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카드에서는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니만큼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포지션과 스탠스를 명확히 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전체적으로 리프레쉬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강조가 돼요. 비워내고 치유하는 거. 지금 첫 번째로 뜬 카드도 치유 부적인데 내가 넓은 땅, 많은 흙을 가지고 우뚝 설 사람이니까 그만큼 한번 뒤엎는 작업을 하라는 거. 농사와 비슷해요. 뭔가를 계속 심기만 할 수는 없고 밭을 밀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이 올바르게 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카드들도 의미가 하나같이 이어지는 게 렛고, 보내줘라, 집착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있도록 괴로운 상태로 두지 말아라. 앞서 했던 얘기랑 정말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집착, 미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이번 분들이 원하는 거는 또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 이번 분들에게 오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조급함과 압박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 이런 것도 불필요하다. 제가 아까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 카드에서는 이번 분들이 해방감을 느껴야 한다. 어떤 보이지 않는 줄로 본인을 꽁꽁 묶으려고 하지 말고 벌을 주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완벽주의로 굴지도 말고 본인을 늘 자유에 머문 상태, 천국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미래도 과거도 아닌 현재를 살아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현재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만들어지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많은 걸 가지게 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나한테 올 것들인데 내가 그것들을 너무 미리 잡으려고 하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법인데 내 마음은 혼자 미래에 가 있고 이게 오히려 이번 분들이 가질 것들을 더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 또 등고잡이를 의미하는 카드도 나왔는데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야 한다는 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내가 미리 조종하려고 할 필요 없다. 도자기를 빚을 때 내가 빚었다고 그게 바로 완성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말리는 시간, 굽는 시간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잘 구웠는데도 운 안 좋게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자기를 잘 빚는 일 뿐이겠죠. 지금 카드에서 이번 분들은 도자기를 잘 빚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줘요. 이번 분들은 도자기를 빚는 실력이 있고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굽는 온도, 바람과 햇빛의 양, 이런 자연적인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이번 분들이 갖고 싶은 거, 가지기 어려워서 더 집착하게 되는 것들, 결국은 가지게 된다고 제가 계속 말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정말 시간 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뜬다, 결국 뜬다. 연예인분들한테 그런 말이 자주 적용되는데 이번 분들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이 그걸 받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시간도 여유롭게 보내면서 그래 언제 오나 보자. 오면은 잊고 있던 택배처럼 반갑게 뜯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 분들한테는 업장 소멸의 의미도 함께 얘기되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해서, 내가 보기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나 대체 왜 이렇게 운이 나빠서. 그동안 이렇게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업장 소멸이 등고잡이 얘기와 연결되거든요. 이번 분들이 정상까지 가는 그 계단이 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견디면서 올라가다 보면 업이 소멸되고 또 나의 목표와도 가까워지는, 뭔가 과거의 나를 떠올릴 때 이번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어도 그때 나 왜 그랬지? 너무 어렸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 자주 드실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반성의 시간을 겪기 때문이거든요. 즉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깨닫고 고치고 더 나아지고 발전한 내 모습으로 나아가는 순간들이 월등히 많다고 얘기되는데 이게 다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씩 나는 계속 나아지고 있어.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나아, 훨씬 좋아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번 분들이 정상으로 가닿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꽃밭에서 뛰어노는 공주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번 분들 조언 카드까지 보고 나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가 보장된 분들이라고 또 얘기가 돼요. 이 공주는 현대적으로 따지자면 배경, 인맥, 지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는데 진짜 걱정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 또 그렇게 살아도 되는 환경, 한마디로 진짜 꿀이다, 잘 타고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이 이번 분들의 미래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카드에서도 공통적으로 의미가 눈에 띄는 건 굉장히 가볍고 크게 걱정, 걸리는 거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주가 꽃밭을 뛰어놀면서 되게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왕자도 아니라서 결혼 압박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왕족이니까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심지어 딸이니까 아빠는 자기를 더 예뻐할 테고, 근심이나 고민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종지부가 찍히는 조언은 네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꽃밭이기 때문에 네가 더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괴로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이제 막 초입, 귀엽고 새싹 같은 시작하는 상태, 그러나 반드시 펼쳐질 인생의 봄날을 말해주거든요. 공주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게 시간 문제이듯이 이번 분들도 공주의 시절을 잘 즐겨라.
어른이 되면 그땐 어른에게 걸맞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오늘은 내가 알게 될 나에 대해서 조상신의 메시지 타로 준비해 봤는데요. 내가 알게 될 나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정확히 체험하게 될 내 모습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 체험하게 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3번 분들 지금 펜타클 7번 카드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는 카드들이 주로 떴는데요. 이미지를 봐도 인물들이 좀 다 사념에 갇혀 있는데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3번 분들한테 대입해 봤을 땐 나한테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렴풋이 종종 실감될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게 내 착각이 아니고 정말로 내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힘이 있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모르겠고, 즉 3번 분들, 내가 나를 감당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렵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 장점이 내게는 콤플렉스라거나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은 나를 믿어줘도 내가 나를 믿기가 힘들고, 남이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는 힘든,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되게 잘 안 됐던 분들로도 보여져요. 남들도 다 나만큼 하는 거 아닌가? 나만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건 그냥 내 착각일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도 길었고 여기도 소속돼보고 저기도 소속돼보고 그러다가 혼자 뚝 떨어져 나오고, 뭐 진로나 일도 마찬가지. 이거 손대보고 저거 손대보고 하다 길을 잃는다든지, 사람도 이 사람한테 기대보고 저 사람한테 기대보고, 근데 사람을 겪을수록 모르겠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내 입맛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구나. 내가 까다로운가? 애초에 내 입에 맞는 무언가는, 나에게 안정적인 충족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런 거 바라는 내가 욕심인 건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건가까지 정말 길고 긴 고민을 거듭하신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주류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나는 비주류이고 마이너이고 또 다수라고 불리는 무리들과 나는 너무 달라서 나는 혼자 동떨어져 있어야만 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생각은 일치되지 못했고, 나는 그저 나일 뿐이고, 이런 내 모습을 티낼수록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괴리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사모분들은 그런 고민, 성찰, 거기서 느낀 나의 감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신다든지 뭔가 이 경험을 나눌 만한 매개를 만들어 보셔도 좋은 분들 같다고 느껴져요. 지금 마지막으로 뜬 카드가 이동과 빠른 전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3번 분들은 퀸텀 점프라는 말이 잘 어울리거든요. 계속 본인이 아랫물에 있다고 느끼시다가도 내 인생 너무 어둡고 캄캄해, 우울해 하다가도 단숨에 윗물로 밝은 데로 가실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 환골 탈퇴라는 단어들이 열거되는데, 사실 3번 분들은 많이 공부하거나 경력을 쌓지 않아도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일, 나의 이미지가 중요한 일을 직업 삼으시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곧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가 있어요.
지금 카드를 다시 봐보면 인물들이 사색하고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손에 뭔가를 들고 있기도 한데 이건 이미 나한테 뭔가 달란트가 있을 때 아, 이거 어떻게 써먹지? 어떻게 셀링하면 좀 더 큰 돈이 될까? 어떻게 홍보할까? 이렇게 좀 머리를 굴리는 모습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기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여져요. 물론 사기를 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기 좋은 맹신하게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에도 교주가 필요하듯이 사모분들도 어떤 집단, 분야 내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숭배당하기 좋은 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다. 저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신이 보내줬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전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다. 약간 이렇게 사모분들을 바라보는 신격화하는 시선들이 느껴지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다른 카드들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뜬 카드가 보호, 부적인데요. 다른 카드들을 아울러서 봐도 당신은 보호받는다.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힘은 용의 기운에 가깝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걷어주고 정화시켜주는 힘이 사모분들 주변을 두르고 있다. 사모분들이 지닌 감수성, 그리고 영감, 영적인 에너지는 독보적인 것들이고 고유하기 때문에 더더욱 타인의 관심과 선망을 사게 되는데 그리고 올해가 마침 청룡의 해잖아요. 마침 소원 부적도 함께 떴고 금의 원소가 함께 언급되는 걸로 봐서 사모분들 뭔가 큰일 하고 원하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가 적기가 될 수 있겠다 보여져요. 혹은 뭔가를 올해부터 준비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유리한 시기, 유리한 시작이거든요. 또 사모분들이 하게 되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느낌을 가져요. 세상의 룰에 보편적인 방식에 그대로 편입되면서 모범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사모분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느낌이 더 큰, 즉 기존의 룰을 뒤집고 세상에 주사위를 던지는 좀 도발적이고 당돌하다는 느낌? 이다나라는 느낌마저 함께 가지고 가게 돼요. 또 이 과정에서 사모분들의 의견에, 가치관에 동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3번이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무지했던 우리가 3번 덕분에 깨우칠 수 있었어. 3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아까 메시아 얘기했던 것처럼 사모분들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누군가라는, 어디서 숨어있다 이제야 등장한지 모르겠다는. 또 마지막으로 호기심 카드가 떴는데 사모분들은 자신에게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는 말이 전해지는 걸로 봐서 사생활을 감추고 어느 정도 신비주의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남의 일에도 너무 깊이 참견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말고 늘 적당한 거리,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되는데 이래야 하는 이유 또한 사모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신의 가호, 영적인 힘 아래 발을 걸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모분들에게 일종의 판타지를 가진 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모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사모분들을 은근하게 신격화한다거나 본인과 다른 존재라고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난 너네랑 별다를 거 없는 사람인데 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선없이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사모분들의 솔직하고 내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수록 사모분들 자신만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대로 굴어줘라.
그리고 나의 사적인 부분을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도승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도승지란 왕의 가까이에서 왕실의 중요한 일과 결정을 보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대어로 해석하면 완전한 내 편, 100% 신뢰의 관계, 귀인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계속 사모분들은 영적인 세계와 인연이 있다, 도와주는 힘이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손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카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동시에 아까 말한 메시아 얘기처럼 사모분들을 믿고 따를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필을 해주고 옆에서 덜 힘들게 거들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내 마음 기댈 곳이 되어주는 존재, 주변에 편히 말하지 못할 비밀이나 속 얘기도 헤아려주는 존재. 근데 그 존재는 사모분들보다 지위가 낮거나 사모분들의 서포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이 막 권위 부리면서 나를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3번이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도 가능케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읽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도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심이 기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비즈니스적인 귀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거나 약점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고 혹여 덮지 못해서 비난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 변치 않고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라는 거. 즉, 사모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영적인 에너지, 아우라를 통해서 또 본인이 보이지 않는 힘들에 보호받는 점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3번 분들에게는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처럼 보여져요. 3번 분들에게 추가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세계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인을 나의 세계로 초대하는 기쁨을 많이 느낄수록 3번 분들의 세계는 점점 더 크고 넓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숨기지 말아라. 더 이상 감추지 말아라.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 빛은 차라리 더 눈부시게 놔두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3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오늘은 내가 알게 될 나에 대해서 조상신의 메시지 타로 준비해 봤는데요. 내가 알게 될 나라는 건 지금 내가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체험하게 될 내 모습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 체험하게 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리딩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4번 분들 카드가 심오한데요. 지금 첫째, 둘째 카드 보면 인물들이 둘 다 저울을 들고 있고 정의에 관한 얘기, 심판받는 얘기가 반복돼요. 심지어 칼카드만 3개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뜬다고 좀 계속 보게 되는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4번 분들 명예직 종사하실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소방사, 경찰, 군인 혹은 세무사, 회계사 등등 좀 되게 어렵고 공부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신 분들 혹은 지망하시는 분들 이 카드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혹은 심리 쪽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상담 일 하시거나 뭔가 작품을 만든다면 경쟁이 치열해서 늘 순위를 앞다투는 일, 특수 분야, 전문직이신 분들 떠오르는데
지금 또 월드카드가 떴다는 것은 세계의 완성, 부족할 거 없는 삼위일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의 진로가 경제적으로도 충족이 되지만 명예적으로도 내보이기가 좋고 또 내 자아 실현을 하기에도 좋은, 그래서 이제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계속 그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이 나를 감싸고 있는, 헤매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만 남겨놓게 되죠. 자의이든 타의이든. 또 그로써 미련이 남아서 계속 다른 삶을 욕망하게 되고, 그러나 4번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열망하는 일이 곧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되는 분들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는 나를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분명하신 분들, 본인의 프라이드와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실 분들, 또 이 일은 어느 정도의 냉철함과 분석력,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그냥 사람이 마냥 착하고 맹탕 같고 물러터져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갑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도 들으실 수 있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경험도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4번 분들은 점점 성장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여있기 때문에 서로의 합이 맞지 않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금의 환양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출세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향을 떠나는 과정도 필요했거든요. 4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숙하고 정든 것들과 멀어지는 과정이 나를 더 크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더 성장했을 때 더 편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감정보다 이성을 더 우선시하고 지금은 나를 조금 더 생각해줘야 할 때, 다른 사람들 말보다 내 생각을 더 믿어줘야 할 때라고. 월드카드는 세계의 완성이라는 말처럼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아쉬울 게 없는 그 상황 자체를 뜻하는데요. 사람은 뭘 가져도 항상 결핍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집이 있으면 차가 없고, 차까지 사고 나면 결혼할 사람이 없고, 결혼까지 하고 나면 애가 없고, 항상 하나를 주면 나머지 한 손은 비어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4번 분들의 미래 그림은 이런 비어있는 느낌이 없고 정말 알맞게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고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흐트러지거나 깨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가슴이 차가워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이 과정까지 가시는데 놓아야 될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것들을 많이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보기보다 큰 그림으로 보라는 말이 전해져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여기 두 번째,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카드인데, 제가 방금 조금 더 이성적이게 마음을 차갑게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되어서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은 마이너스, 양은 플러스. 근데 사람이 두 개가 같이 조화롭기가 힘들거든요. 어느 한쪽이 더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4번 분들은 그동안 플러스가 더 많았어요. 따뜻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배려, 희생,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고 보상을 못 받고 오히려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소리 들으면서 억울함이 쌓여오셨을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라도 본인을 더 생각하라는 건데, 균형과 패턴과 규칙, 4번 분들의 룰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되고 안 되고 맞고 안 맞고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긋나는 거는 다 커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좀 냉정하게 구는 것이 미래의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낫다. 오히려 그때 돼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은 지금 냉담자로 거듭나는 게 미래에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모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4번 분들이 인정 못 받고 부질없다 느꼈던 부분들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번 분들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즉 4번 분들 스스로를 가장 많이 보듬고 신경 써라 라는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세 번째 카드를 보면 내 안에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란히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 아무것도 모를 나이 아이거든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들으면서 꿈을 키워가야 할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의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년기의 상처, 해소되지 않은 결핍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 4번 분들의 미숙한 부분, 미성숙한 부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할 텐데요. 지금 카드에서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똑바로 바라봐라. 직시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외면하고 회피하고자 했던 내 감정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너를 위로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4번 분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내 맘 몰라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일 말하면 나도 힘들어.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말한다든지. 사실 그 말이 제일 힘든 건데 다른 사람 시선으로 볼 때 4번 분들은 본인보다 강해 보이고 내면이 알차다고 느끼니까 더 주변에서는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4번 분들은 인간관계가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감정 교류, 소통을 위한 관계 4번 분들의 마음을 정말 찰떡같이 알아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만 4번 분들이 가진 가치를 알아보고 원석이라고 느끼면서 후원자가 되줄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기브앤테이크,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윈윈 관계라고 설명이 되는데 단순 귀인이라는 말로는 조금 비유가 어려워요. 귀인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뜻하지만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후원인들은 4번이란 사람에게 자신이 얻게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하거든요. 꼭 소속사에서 크게 될 인재를 계약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나중에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얻을 것이 확실한 그리고 서로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관계들이 많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복이 많고 그 일을 크게 벌리실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가 돼요. 지금 풍요의 의미도 함께 읽히는 걸로 봐서 4번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다. 앞으로 가지게 될 건 많은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흔들려서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의 것은 4번 분들의 것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주머니를 딱 여물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해시계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정확성과 순서, 규칙과 계산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부분은 오차가 없이 깔끔해야 하잖아요. 제가 아까 4번 분들 좀 더 칼같이 좀 더 규칙적으로 본인의 기준을 확실하게 두어야 한다. 음의 에너지 같은 것들 이야기한 것과 조언도 바로 일맥상통하는데 그 해시계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해 뜰 때 시간 알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카드에서는 4번 분들만의 해시계, 4번 분들만의 기준점과 규칙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타인의 흐름에 딸려가지 말고 나의 루틴을 생성해야 한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또 4번 분들이 하는 일에는 무엇이 됐건 감정이 섞이지 않는, 사리분별이 흐려지지 않는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식견이 넓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뭔가
지금 내가 지키는 작은 질서들이 쌓이고 쌓여서 4번 분들만의 또 4번 분들과 교류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명예직 얘기한 것처럼 4번 분들은 권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들이 4번 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담이지만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가 지금 피를 흘려도 울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을 연습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넘어질 때마다 울게 된다. 어쩐지 4번 분들의 지금도 이 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가지게 될 많은 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요. 네, 그럼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